뉴욕의 활기찬 동네. 작은 아파트에서 비비안은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휘두르며 자신의 예술적 영혼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그녀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는 자기 의심과 재정적 불안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창밖으로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곳은 그녀의 예술에 영감을 주는 동시에 그녀를 압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비안은 자신의 그림을 팔기 위해 아트페어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닉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0대 초반의 닉은 한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였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액 연봉의 직업을 버리고 지금은 프리랜서 몫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닉은 비비안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트페어가 끝나고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비안은 닉과의 만남을 잊지 못했지만 예술가로서의 불안정한 삶과 계속되는 자기 회의로 인해 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닉은 어린 시절 친구 앤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앤디는 한때 재능 있는 음악가였지만 약물 중독에 빠져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닉은 앤디의 아들 7살 지미를 돌봐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미는 수줍음 많고 예민한 아이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닉은 앤디가 남긴 또 다른 아들, 갓 태어난 알렉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닉은 지미와 알렉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비비안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비안과 닉은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닉은 비비안의 따뜻함과 지혜에 감동했고 비비안은 닉의 책임감과 아이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앤디의 전 여자친구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티파니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티파니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나타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비안과 닉은 법정 싸움과 티파니의 온라인 명예훼손 캠페인에 맞서 싸우면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비안은 자신의 예술적 경력과 사건의 감정적 부담으로 고군분투하며 몇 년 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쌍둥이 자매 라일라를 떠올렸습니다. 닉은 앤디와의 우정과 앤디를 파멸로 이끈 사건들을 회상했습니다. 비비안은 자신의 불안감과 닉에 대한 커져가는 감정을 내면의 목소리로 드러냈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이용해 닉의 평판을 훼손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콘텐츠와 명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빅스 씨에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비안과 닉은 티파니의 계략에 맞서 싸우며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비비안은 티파니의 관계에 맞서 싸우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 때마다, 캔버스에 색을 입힐 때마다 자신의 예술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그저 헛된 꿈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닉은 그런 비비안의 고민을 이해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는 비비안의 그림에서 그녀의 영혼을 보았고 그녀의 예술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비비안은 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갤러리를 열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닉은 비비안의 꿈을 지지했고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비비안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비안은 닉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다시 한번 붓을 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닉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희망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닉은 지미와 알렉스를 위해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낡은 집을 수리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앤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미는 닉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알렉스는 아직 어렸지만 닉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티파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닉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물로 묘사했고
아이들을 유괴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닉은 티파니의 악의적인 공격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비비안은 닉의 곁을 지키며 법정에서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티파니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빅스 씨의 재력을 이용해 닉을 압박했고 닉의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절망에 빠졌지만 비비안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고 마침내 티파니의 거짓말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법정 심리날, 티파니는 거짓 눈물과 가식적인 연기로 판사와 배심원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닉은 티파니의 위선에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티파니가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던 증거들을 제시했고 그녀의 거짓말을 하나씩 폭로했습니다. 비비안은 닉을 변호하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이들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티파니가 과거에 앤디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인지 폭로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법정 공방 끝에 판사는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티파니의 주장을 기각하고 닉에게 지미와 알렉스의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판사는 티파니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닉은 승리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비비안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지미는 닉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알렉스는 닉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티파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평판은 엉망이 되었고 빅스 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닉과 비비안, 그리고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티파니는 후회와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닉과 비비안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뉴욕 외곽의 아늑한 집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닉은 아이들에게 목공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비비안은 닉과의 사랑을 키워갔고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 지역사회의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자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치미와 AX,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그리고 쌍둥이 남매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닉은 낡은 집을 개조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과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새집을 만들거나 작은 가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비안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벽화를 그리거나 찰흙으로 조각을 만들며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자신의 목공 기술을 활용하여 텃밭에 울타리를 치고 퇴비함을 만들었습니다. 비비안은 텃밭에 심을 꽃과 채소 씨앗을 골랐고 아이들과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텃밭을 가꾸었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텃밭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비비안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열었고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또한 낡은 벽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삭막했던 거리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바꾸었습니다. 비비안의 예술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미는 씩씩하고 밝은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닐과 비비안의 사랑 속에서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알렉스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닉을 따라다니며 목공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고 닉은 그런 알렉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닉과 비비안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형제와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은 세상 그 어느 가족보다 행복했습니다. 닉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나무 심기 운동과 재활용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비비안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그녀는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리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비비안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갤러리는 지역사회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아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닉과 비비안은 자신들의 성공을 지역사회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닉과 비비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고 자신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닉과 비비안은 손을 꼭 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꾼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얻은 행복과 기쁨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키운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미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알렉스는 훌륭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쌍둥이 남매는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닉과 비비안의 사랑과 가르침을 본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닉과 비비안은 온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닉과 비비안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닉과 비비안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지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닉은 비비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나의 삶은 정말 행복했소.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어. 비비안은 닉의 손을 꼭 잡으며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자 동반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닉과 비비안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곧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과 헌신의 씨앗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닉과 비비안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닐과 비비안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닐과 비비안의 삶을 추모하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미는 추도연설에서 닉과 비비안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닐과 비비안을 자신의 진정한 부모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닐과 비비안이 남긴 유산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닐과 비비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닐과 비비안의 삶을 기록한 책을 출판하여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삶은 비록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씨앗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닉과 비비안의 아이들은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알렉스는 닉의 목공 기술을 이어받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자신들의 사업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닉과 비비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후원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사회운동가가 되어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웠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아이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그들의 유산을 빛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닉과 비비안의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유산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가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닉과 비비안의 손주들은 닉과 비비안이 살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이 함께 가꾸었던 정원을 거닐며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이 남긴 유산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눔의 정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삶은 비록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닉과 비비안의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배웠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가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닉과 비비안의 삶은 비록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헌신의 씨앗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닉과 비비안의 이야기를 기리는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닉과 비비안의 삶을 각색하여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무대 위에서 재현했습니다. 연극제는 지역사회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보며 닉과 비비안의 삶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해
연극제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닐과 비비안의 손녀,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가 된 나이였지만 여전히 닐과 비비안의 사랑과 헌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학생들에게 닐과 비비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닐과 비비안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닐과 비비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극제가 끝난 후 학생들은 사라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닐과 비비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나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 덕분이었단다.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했고 항상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 그리고 그분들은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단다. 사라의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닉과 비비안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닐과 비비안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